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두 당대표 간의 초유의 맞고발. 총선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1차 전선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유일하게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된 곳에 배우자 부실장을 맡았던 사람을 전략 공천했다. 이게 사천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고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민주당이 이를 번복하고 경선에 붙이기로 했죠. 그런데 오늘 이게 당대표 간의 고발전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천을 했다는 등 이런 가짜뉴스를 보도하는가 하면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폄하하고 정당한 공천 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냈던데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선거를 앞두고 횡행하고 있는 허위 사실이라든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발언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제가 화면 설명부터 해볼게요. 배우자실 부실장 출신의 권양엽 후보 사천 논란. 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일부 언론을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맞서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도부 무고죄 및 선거법 위반으로 맞고발했다. 허민 기자님, 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까? 각 당 모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을 고발한 것이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발한 것이죠.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자기 아내를 사실상 수행했던 권향엽 씨를 그 비서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것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갖고 건 건데 허위 사실에 의한 이제 명예훼손으로 건 거죠. 그런데 이제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 아주 한탄을 했는데, 아니 비서를 비서라고 못 부르는 것이 참 저는 굉장히 한탄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서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자기 상사를 위해서 일을 도와주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지금 얘기하는 그 배우자실, 그 권양엽 씨가 이제 배우자실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에 나갈 때 후보자의 배우자실을 만들어서 참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조직인데 거기 실장에 이해식 의원을 앉히고 부실장에 권양엽 씨를 앉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배우자실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같은 거예요. 거기 있는 분을 비서라고 하지 뭐라고 부릅니까? 비서를 비서라고 불렀는데 그걸 가지고 그 비서가 아니다 이러면서 허위 사실이다 얘기했던 것 하나. 저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런 거죠. 이 사천이라고 했던 건데, 사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평가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팩트를 얘기했다기보다는 그 자기의 생각 또는 이제 그 평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평론의 영역을 가지고 또 왜 사천이라고 했느냐 해서 고발을 한 건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고발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저 문화일보 기자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실 제가 첫 질문을 허민 기자께 드린 이유도 문화일보도 고발의 대상이 돼서, 왜냐하면 정확히는 그제 석간신문 문화일보에 비서라는 그 기사 제목을 두고 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극렬하게 반발했고 고발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첫 질문을 드린 이유였어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비서를 비서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릅니까? 동지라고 부를까요? 말하자면 뭐 권양엽 동지, 권양엽 동료 시민을 뭐 공천했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비서입니다. 비서. 저희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비서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비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따라서 저도 좀 고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달리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꼭꼭 씹어서 하나하나 짚어볼 얘기가 많아서, 이렇게 바로 한 달 정도 앞두고 1차 전선, 바로 당대표 맞고발, 다음 화면을 볼까요? 실제로 앞서 허 기자가 뭐 나도 고발할 테면 고발해라고 한 이유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는데 여당, 정부, 대통령, 언론까지 선거 질서 어지럽히는 가짜 뉴스라고 했고, 반면 다음 화면 볼까요? 앞서도 잠깐 만나봤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 어떤 부분이 도대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배우자 부속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 다 단순 공천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천 아닌가? 소 국장님, 네. 실제로 민주당이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이거 좀 판이 커졌어요. 이번 선거는 사실요.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된 이러저런 후유증이 여야 공이 지금 겪고 있지만 예. 과거 총선과 비교했을 때 큰 이슈가 없는 선거입니다. 이번 총선이.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확실하게 결집시키느냐. 이것이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투표율도 아마 과거보다 높기가 현재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하나의 이슈, 이번 이슈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약간 민감성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당의 공천에서의 문제를 넘어서는 약간 민감성이 있는 그런 주제이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초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데 이 이슈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러려면 적절한 선에서 이걸 후퇴를 해야 됩니다. 이슈 자체를.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서 이 건 자체를 이제 서동용 의원과 권양엽 후보를 경선에 붙여서 후보를 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고, 예. 고발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상당한 그 공격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의 측면에서는 이 이슈 자체를 전환하기 위한, 새롭게 다른 걸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 또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고발이라는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이 사안 자체는 결국 이게 사천이냐 아니냐, 그 부분은 아까 이제 허민 기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어떤 판단의 영역, 알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관련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배우자 부실장을 했다라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법적인, 얼마나 법적으로 위배가 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어떤 그런 공방, 지지층 결집을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자막 글자 그대로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고발을 당한 셈이고, 아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공식 일정이 없었는데 만약에 있었다면 또 여러 백브리핑에서 맞대응을 분명히 했겠죠.